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토허제 5일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5일 동안 뭐 열어놓은 이 마지막 문에 통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정도로 진짜 시장은 아비규환과 같았다. 오늘까지만 전세 끼고 매수 가능하다 하면서 막판 패닉바잉 터졌다라고 해서 토어제도 그렇고 투기 과열지구도 동시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이게 얼마나 시장이 복잡했냐면요. 15일 날 발표가 났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16일부터 적용입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도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6일부터 졸지에 집을 못 팔게 되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막 15일에 어떻게든 막 팔고 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팝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재개발 물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뭐 거래를 못 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 플랜 막 다 꼬였던 분들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16일부터 적용. 근데 20일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아예 못 사고 반대로 전세입자가 있으면 팔지도 못하는 어마무시한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15일부터 19일까지 어떻게든 전세를 끼고 사려는 사람과 전세 낀 집을 팔아야만 되는 그 사람들의 아비규환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 바잉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집 보지도 않고 뭐 계좌를 뭐 무조건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집 안 보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어땠냐면은 이제 전세를 끼고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수도권 전역을 뭐 못 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선 집 사야겠다 해서 집 안 봐도 되니까 계좌만 달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막 보내고 계약서 쓰고 막 밤에 막 11시 반에 계약서 쓰고 막 별의별 일들 막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3억 올랐다. 규제 당일에 신고가가 속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이 닫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가서 막 살려고 하는데 어버버버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근데 팔아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복잡스러운 마음. 이 상황에서 나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래도 뭐 협상도 해보지만 대부분 이럴 때 막 가는 분들은 초보자도 많고 초심자도 많고 심약자도 많습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은 이제 전세 낀 집을 못 판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막 던진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또 뭐 2, 3억 싸게 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막 2, 3억 비싸게 준 사람도 있고 막 아비규환이었다. 자, 초강력 대책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9월 달에 신고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고 그리고 실제 거래도 많았어요. 추석도 있었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9월, 10월 달에서 거래가 꽤 많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이슈였던 거는 추석 기간에도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긴 연휴에. 그래서 요번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해외를 갔던 게 후회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갔다가 왔더니 난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추석 때는 뭐 거래 없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도 막 거래가 되고 그 집들이 막 팔리면서 호가가 막 순식간에 올라가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아파트 막히니까 오피스텔 빌라로 간다 해서 토어제 빈틈탄 풍선 효과 해서 뭐 일부 지역들 특히 이제 뭐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만한 빌라 이런 데들은 토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선점해야겠다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오피스텔도 토어제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 풍선 효과가 일어나나 해서 관심 있던 곳들을 또 갑자기 또 쏠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대규모로 갈 만한 정도는 아닌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자, 호가가 1억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 5일 안에 막 사야 되는데 막 내일까지, 오늘까지 어떤 경우에는 오늘 밤 12시 전까지 계약서 써야지만 대출 나와요.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땠냐면은 이제 제 뭐 상담하는 분도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노원에 갔다가 뭐 구로 갔다가 막 하루 동안 난리가 나는 거야. 밤 10시인데 막 중개사 가서 막 계약서 쓰고. 근데 여기 지금 매물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또 옆 동네 가세요 해가지고 옆 동네 가가지고 또 알아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규제 풍선 효과 15억 이하 집 막차 거래가 몰렸다. 특히 이제 15억 이하인 곳들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대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아니잖아요. 뭐 2, 30억대 사는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전세를 끼고 사야 되고 뭐 이걸 또 팔아야지만 또 이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몰렸겠죠. 계약 직전에 집주인이 집값을 막 5천만 원 올렸다. 15 대책 피한 동탄2는 불장. 동탄2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기 뭐 난리였습니다. 난리여가지고 밤에 가서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안에는 뭐 사람 막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식간에 막 1억씩 막 올리는데
동탄 대장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동탄2들. 이 동탄2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막 이렇게 동탄은 끝났어요. 막 이랬는데 어김없이 이제 이 풍선 효과가 막 오면서 엄청나게 또 막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노도강이 막혔다. 구리 남양주로 매수세가 쏠리나 해가지고 지금 그 다산 신도시나 뭐 구리 역 쪽 이런 데들도 매물이 막 없어져. 쫙 없어지면서 남양주로도 살짝 좀 가는 느낌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집을 살려는 수요는 있는데 토어제로 너무 대규모로 지역이 막혀버리니까 뭐 이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뭐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야 우선 사놓고 고민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쏠렸던 것도 있는 거죠. 자, 오피스텔 상가 대출 한도가 준다고 정부가 발표했다가 이거는 좀 우리가 착각했다 해가지고 다시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이 가장 어찌 보면 수혜인데 오피스텔은 LTV가 이제 70%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토어제도 아니고 대출도 잘 나오니까 사실상 또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랬거든요.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아파텔이 좀 규제가 덜한데 오피스텔이 규제가 덜한데 하면서 이쪽으로 또 가려는 수요가 생겼었거든요. 바로 가진 않겠지만 이대로 계속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은 이제 오피스텔 쪽도 상가 쪽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상업지역은 토어제가 느슨하다 해가지고 지금 틈새 시장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이라고 부르는 상업지역 위에 상가랑 아파트를 이렇게 높게 지은 것들이 있어요. 뭐 청량리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아닌데 토허제 자체가 토지를 규제하는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토지 면적이 작은 거는 풀어줘요. 근데 이 주상복합들은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토지 면적을 되게 적게 가지고 있거든요. 대지권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권이 작은데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토어제가 안 걸려. 아직 이거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로 아마 수요가 꽤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토어제 내에 있는데 신축인데 토어제가 대상이 안 돼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 뭐 청량리, 뭐 여의도, 저기 송파도, 잠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곳들로 막 수요가 막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데 막혔어요. 다 막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냐 했는데 구리 갈래, 동탄 갈래, 아니면은 청량리 갈래, 여의도 갈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타워팰리스도 뭐 오피스텔에서 빠진 것도 있고요. 집값이 안 올랐는데 팔지도 못한다. 노도강 외곽부터 비명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 노도강은 실제로 뭐 오른 거는 거의 없는데 통계 수치로도 근데 이번에 좀 사전에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해서 선제적 조치를 맞았기 때문에 이쪽은 뭐 지금 아비규환이죠. 자, 집값이 빠졌는데 강남하고 똑같은 규제가 말이 되냐? 노도강 주민들이 분통에 터졌다. 이런 기사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지역 단톡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강남하고 규제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인데 강남도 투기가 열지고 강남도 토어제, 노원도 토어제, 노원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다 규제 지역이고 어차피 다 토어제예요. 다시 돌고 돌아 강남인가? 이런 생각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하니 풀어주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원, 도봉, 강동, 뭐 금천구 뭐 이런 곳들 아직 집값 싸고 오르지 않은 곳들, 뭐 수원, 팔달구 이런 곳들은 이제 졸지에 이제 거래가 거의 뭐 중단되는 사태로 가지 않을까. 자, 토어제 막차 지나가니까 초토화됐다. 시행 첫날에 중개업소가 전화 한 통도 없다. 당연하겠죠. 이제 토어제가 지금 이제 전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못 팔고 얘도 못 팔고 쟤도 못 파네. 그러니까 모두가 못 파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냥 꼼짝 마라인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의 취지도 그런 거였죠. 지금 너무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선 현 상태 그대로 잠깐만 좀 얼음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20일부터 적용됐으니까 20일부터 적용된 이후로는 뭐 그냥 다들 꽤 상당 기간 거래가 없는 그냥 중단 사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2억 더 줄 테니 팔아라. 폭풍 같은 5일장 끝나자 개점 휴업.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들 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미리 또 땡겨서 산 꼴이 되겠죠. 요 5일 동안 뭐 나머지 한 달 거를 다 한 거죠. 그러면 더더욱
거래가 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집을 뭐 살 수 없다고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 또 집 못 사니까 전세나 월세 연장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계약갱신 청구권들 많이 쓰실 거고, 그럼 이제 그 동네에 또 신규로 들어가는 전월세 입자들은 이제 전월세 매물도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속타는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시는 그 수험생들도 최저치라고 하죠. 그만큼 공인중개사들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인구 한 1,300만 명 정도가 거래가 급감하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폐업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 예상된 거래 절벽, 호가는 안 떨어졌다. 호가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동네들 원래 토호제 지역인데 마지막에 막 쏠려가지고 재건축하려고 막 추진했던 단지들, 강남권 재건축, 뭐 마포, 신축 뭐 이런 곳들은 호가가 막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조정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호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야 어차피 뭐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냥 뭐 지나고 생각하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냥 시장은 약간 지금 약간 방치 상태입니다. 자포자기. 자, 전세 실종의 마포 국평이 월세 300만 원대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토호제 규제랑 상관없이 그 전에도 지금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유동성도 풀리지만은 뭐 계속 이제 전 월세를 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뭐 이럴 때 계속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세입자를 하나 빼주고 또 이제 실거주자가 들어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거주자는 어쨌든 경제력이 조금 좋은 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 좋은 동네들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뭐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빌라, 고시원, 원룸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점점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죠. 매달 144만 원 내고 산다. 역대 최고 찍었다. 전월세 대란 누가 책임지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 얘기들이 워낙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급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청구서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전월세 대란으로 이제 점점 오는데, 올해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입니다. 내년은 더 없어요. 내년은 더 급감되기 때문에 내년 어떡하지? 자, 한 주세 5천만 원 급등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 후 전세값이 불안하다. 그래서 전세 매물도 이제 급감합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그 전세를 주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전세를 주는 순간 이 사람이 뭐 2년, 4년을 살아버리는데, 그러면 토거제 지역에서는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2년에서 4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다면 이거를 공실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실로 두라는 게 정부의 정책은 아니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판단은 야, 이거 공실로 둬야 되겠다. 어떻게든 공실로 둔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거 있죠.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은 전세가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빼주고 비워둘 만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전세가 막 3억, 2억 8천 뭐 이런 데들이 많아요. 집값은 비싼데 그런 곳들은 빼놓을 만하죠. 왜냐면 이거 전세를 맞추는 순간 아예 못 팔아. 아예 못 판단 말이에요. 자, 강서 2,000세대 단지의 전세 매물 한 건이다. 마포는 뭐 300만 원 월세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일어나고, 거기다가 최근에 또 이제 신축 공급이 많이 없었던 지역들, 이런 데들은 이제 전세 수요도 또 계속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러다 이제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닐까? 강남 부모들이 움직인다. 자식한테 집 증여를 급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제 그 강남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만간 또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제일 걱정인데,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명의만 쪼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얘한테 이제 줘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도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것도 또 걱정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2배로 껑충 늘어난다. 아직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살리겠다, 원상복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요게 또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보유세 늘어나고 양도세도 만약에 늘어나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거는
보유세는 좀 올릴 수 있어도 거래세를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다른 게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취득세도 높였던 게 과거라면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좀 퇴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정부가 세금 대책을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발표나면 또 다루고요. 이러다 재건축을 못한다, 목동 여의도 비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당첨 제한 저게 되게 큰데 조합원들이 이 뭐 5년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한번 재건축 됐던 사람들이 재건축 단지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기과열직으로 막 이렇게 묶이면서 내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동네 재건축해야 돼라고 하면서 막 열성적으로 재건축 찬성론자였다가 투기과열직으로 묶이는 순간 갑자기 재건축 결사반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재당첨을 못 받으면 현금 청산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남들은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 받고 하는데 나는 뭐 현금 청산당하라고? 나 이거 절대 반대야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조합에서 내분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가 또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게 또 일어나고 있는 단지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취임 첫 해에 서울 아파트 값이 9%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는 13% 올랐다. 뭐 이번에는 양극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동성도 풀리는 장세에다가 뭐 워낙 눌려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깔리는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구나. 세금까지 올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들리면서 이 국민들이 더더욱 지금 약간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그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기 초인데 급등을 했고, 근데 이게 문제가 급등도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면 좀 개별 단지 기준으로 좀 덜 올라 보이는데 특정 단지들이 막 갑자기 막 폭주를 해버리니까 정부도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조금만 묶으면은 풍선 효과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막 골치 아픈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초강력 규제, 집값 잡기 아니고 세금 걷기였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또 증세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옛날처럼 또 똑같이 증세로 가는구나 라는 우려도 있고, 이거 과거처럼 되면은 그러면은 집값도 과거처럼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복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행정부는 보유세를 높이자.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표 계산도 좀 해봐야 되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표심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이거 보유세 올렸다가 이거 민심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당장은 뭔가 세법을 좀 바꾸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부세가 보통은 강남권에 제일 많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이 이거 못 내고 집을 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뭐 못 내고 파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강남권이나 뭐 이런데 원래부터 전통의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영끌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강남을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돈이 많은 집안 자제거나 아니면은 원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노인이 됐거나 아니면 원래 아주 초기부터 막 2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지금 뭐 3, 40억이 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강남 지역 뭐 규제 지역에 많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 지역에 가지고 있거나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부담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한은 총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불 지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에 원래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지금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뭐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자를 조금이라도 좀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으셨을 텐데 이게 또 안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부동산 집값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지금 침체돼 있고 경제 성장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버리면서 경제를 좀 활력을 주려고 했던 그런 의지들도 많이 낮춰져지는 것 같습니다. 자, 15대책이 끝이 아니다.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세가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시장에
큰 충격을 준 15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보유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유세 낸다? 그러면은 보유세를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편하게 다 증세를 할 거냐? 아니면은 또 고가 주택만 증세를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싸우겠죠. 근데 이번에 또 토호제도 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막 걸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보유세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못 버티는 분들도 나와요. 못 버티는 분들. 근데 토호제니까 팔지도 못해. 그럼 이제 경매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지 이번 정책의 어떤 후속 충격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